제가 이거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어, 제가 그 9년 다닌 회사에 했던 클라이언트가 나중에는 지금 언니 동생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이제 저랑 그때 저한테 많이 배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체 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내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거기가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봐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거래처 코드가 막 이상한 게 막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나와요. 손익계산서랑 뭐 나오는데 그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 꼬인 거예요, 그 안에서. 얘기해줬죠. 이거 데이터가 꼬였다. 그 전에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는 안 꼬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알려주고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고 하니까 부가세 신고는 끝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거래처 원장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그 거래처 원장 맞추고 나중에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봤을 때 데이터가 완전히 꼬일 수 있어요. 자체기장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잘못 처리한 경우에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입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백업 데이터는 덮어 씌워지기가 되지만 데이터 통합 데이터는 더해져 버려요. A 코드에 있는 데이터, B 코드에 있는 데이터가 다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데이터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7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만 필요하죠. 나는 회사에 있는 자료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1분기, 2분기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면서 부가세 신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드려주면 안 되죠. 근데 나는 3분기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3분기 데이터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래처 등록 코드가 다르고 세무대리인이 갖고 있는 거래처 등록 코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거는 같은 거래처로 인식을 하니까 코드가 달라도 합쳐지죠. 그래서 나는 C에 있는 거래처 등록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C에 있는 거래처 등록 코드하고 3분기 데이터를 거래처로 보낼 데이터 만들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만들어서 바로 즉시 거래처에서 받은 데이터 올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기 작업은 A 코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자체 기장한 데이터가 내 신고해야 되는 그 회사의 회사 코드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계산서가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국세청 그 검증하는 메뉴를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받게 되면 요 메뉴 이용을 해서 거래 매입세금계산,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증빙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기장을 해오면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다 분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자체 기장하는 데들이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자체 기장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니까 좀 싫었어요. 그냥 내가 기장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무조건 데이터 그리고 프로그램을 문의를 하면 스마트 AI를 반드시 구입을 하시라고 했던 거죠. 이거 이해를 업로드
하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업무가 훨씬 더 편해져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데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거 그 업로드 하는 거하고 이 데이터 통합하고 이 응용하는 거는 꼭 본인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A코드, B코드를 통합하는 거는 A코드와 B코드 각각에 있는 거래처 코드의 통합 때문에 굳이 이 작업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거래처 코드 꼬여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마무리할게요. 본지점이 있는 회사의 회계 처리는 각각의 본점과 지점에서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대금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결산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2020년 우리는 결산은 나중에 하지만 회사에서는 대금 지급을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 2020년이라도 좀 더 업무를 편하게 하고 싶고 좀 더 깔끔한 재무제표가 나오면 좋겠다 싶으면 지금 그 회사를 빨리 업무 처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회사에다가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잘하는 방법은 이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세무대리인들은 사후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후신고를 할 때 회계 담당자가 이 관리를 잘 해놨으면 아까 본점과 지점을 각각 대금 지급도 각각 다 해놨으면 회계 처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게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도 알려줘야 내가 사후 회계 처리를 잘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회계 담당자하고 세무대리는 업무의 완전히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 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게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려면 이 앞에 것이 잘 돼 있어야지 좀 더 편하게,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 변형은 잘못하면 데이터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데이터 관련된 거는 연습용 코드 꼭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라고 저번에도 다른 거 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본지점 요점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이 책을 본인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이 교재를. 제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것만 싹 다 넣어놓은 거여가지고 이거는 꼭 내 걸로. 네.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봐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다 보는데 물론 이제 이론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완전히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연습을 꼭 하셔갖고 좀 더 편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